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밝게 비춰줄 주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 경제 상황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할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주식 종목에 대한 이슈는 단기간의 변동성을 만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경제 상황을 통해 현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11월 금리 결정에 대해 알아보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비농업 부문 생산성 결과를 통해 12월 FOMC 금리 결정에 대해 예측해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에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로 지금부터 모아야 할 종목과 조만간 상승할 종목 총 2종목을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라며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1월 FOMC 정례회의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전망이 강화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동안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가해왔던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도 증시에 힘을 실어주었죠.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난 2일에 발표된 금리 결정에서는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을 멈췄는데요. 다수의 해외 주요 투자은행 등 시장 전문가들이 11월 금리 인상을 끝으로 긴축 사이클이 종료됐다고 평가했죠. 이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나온 이유로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융 여건이 크게 긴축됐다고 언급하며 이는 그동안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연준의 이를 대신해주고 있다는 당국자들의 발언을 뒷받침하며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춘 거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금리는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재무부가 발표한 차입 계획에서 장기물의 발행 물량이 예상보다 적게 늘어난 점도 금리 하락에 일조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지표 역시 대체로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2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결과를 살펴보면 21만 7천 건으로 예측치를 상회했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3분기 노동비용은 예상치 못하게 감소했는데요. 앞선 2분기에 비해 급격한 감소로 돌아서며 시장 전망을 뒤엎었죠. 노동비용의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주시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3분기 노동비용이 감소한 가운데 노동 생산성은 전분기 대비 4.7% 증가했고 예측치를 상회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시장은 노동부가 공개하는 10월 고용보고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로이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달에 비해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생각하고는 있으나 12월 FOMC 금리 결정에 대해 페드워치 기준으로 집계된 내용을 보면 아직은 금리 인하의 선택지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금리 동결의 확률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나 아직 12월 FOMC까지는 한 달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섣불리 결과를 판단하기보다는 고용보고서와 같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들의 결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 설명에 앞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하시면서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프랙탈 구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구조가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되는 패턴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패턴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지처럼 한 종목 안에서 그 형태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종목 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라 매매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종목을 탐색하던 와중에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2종목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의 경우 현재 저점을 잡을 마지막 기회로 언제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 시청 전에 빠르게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46-3176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셔서 상승 전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은 2종목의 공통점을 보면 이 섹터가 주도를 했을 때 최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한 뒤 현재는 고점 대비 10분의 1 가격을 유지하며 주가의 변화는 크지 않는 데에 비해 거래량이 이상하리만큼 들어오는 대량 매집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곧 2종목의 테마가 다시 돌고 돌아 주식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차트를 나눠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의 경우 최고점을 찍고 하락한 뒤 주가에 큰 변화 없이 거래량만 들어오는 식으로 누군가의 대량 매집 흔적이 자주 보이는데요. 수상하죠. 이렇게 주가의 변화 없이 거래량만 동반이 되면 주가 펌핑을 위해 물량을 모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 터질 줄 알고 지금부터 모아야 하는가 궁금하실 텐데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차트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거래량 밀집 구간이라는 게 등장을 했죠. 이 종목 또한 최고점을 찍고 하락한 뒤에
약 10년간 주가의 변화가 크게 없으면서 중간중간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거래량 밀집 구간을 보시면 여태까지 매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매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화는 여전히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조만간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걸까요? 과거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차트를 몇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차트인데요. 약 3년간 주가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중간중간 수상하게 대량 매집의 흔적이 보일 겁니다. 펌핑을 위한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을 보시면 지난 대량 매집 흔적들보다 거래량이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펌핑을 위한 그동안의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약 130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금양 차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약 4년간 주가의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중간에 또 수상한 흔적들이 보이시죠? 그러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을 하자 약 160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종목보다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하이드로 리튬 차트인데요. 보시면 거래량 밀집 구간이 오랜 기간 두텁게 형성되면서 약 280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28배인데요.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28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을 투자하면 2억 8천만원이 되는 수치죠. 이런 차트들을 보면 거래량 밀집 구간이 두터운지 얇은지의 차이만 있을 뿐 그 패턴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거래량을 보면 대량 매집 흔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 않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면 그동안에 매집했던 물량을 털어내며 큰 상승을 만든다는 패턴이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이 조만간 상승할 종목과 제일 비슷한 차트인데요. 신풍제약입니다.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하이드로 리튬 차트와 차이가 보이시나요? 다시 하이드로 리튬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밀집 구간의 첫 부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신풍제약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밀집 구간 시작 부분에서도 주가는 아직 큰 움직임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밀집 구간이 두텁게 지속되면서 시작 부분보다 거래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700% 상승을 만들어냈죠. 이제 제가 왜 매집해야 하는 종목,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으로 나눈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의 경우 아직 두터운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시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면 급등 타이밍에 맞춰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고,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의 경우 신풍제약 차트와 마찬가지로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승하기 전에 빠르게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상 수익률의 경우 약 10년간 매집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700% 상승을 보여줬던 신풍제약보다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46-4176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답장을 통해 두 종목 모두 보내드릴 테니 수익 실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당장 매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매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프랙탈 구조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는지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이 급등을 하면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을 조금씩 모으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금양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대뜸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현재 주가를 봤을 때 고평가되고 있는지 저평가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최근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금양에 대한 평가를 설문으로 진행해봤는데 대다수가 현재 주가는 고평가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금양에 대한 내용과 부합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금양 주주님들께서는 실망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저 또한 고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요, 아무리 주식이 기대감으로 좌지우지되는 시장이라고 해도 현재 주가는 너무 기대감만으로 형성된 주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금양하면 떠오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 콩고 리튬 광산 투자, 국내 기업으로는 세 번째로 2차전지 2170 원통형 배터리 개발, 부산의 2차전지 생산기지, 즉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직은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으며 구체화된 내용 또한 없습니다. 금양은 발포제 부문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2차전지 관련 수익은 아직 없으며 모두 발포제로 인한 수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이라기엔 2차전지 붐으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 급하게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공매도 치고 싶은 종목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를 제치고 금양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다양한 사업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주가가 4000%, 즉
40배가 오른 것을 보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주력 사업이나 실적 등과 관련이 없는데도 2차전지를 신규 사업에 추가해 주가를 부양한 기업에 대해 집중 검사에 나섰고 관련 공시심사와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2차전지 관련주라고 무조건 투자를 하기보다는 꼼꼼히 따져가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금양이 아직까지는 2차전지 관련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2차전지 관련해서 다양한 투자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나머지 무늬만 2차전지인 종목들이 걸러지면서 오히려 옥석 가리기를 통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 빠떼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이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죠. 박 이사는 금양이 1,7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면서 장내 매도와 블록딜, 교환사채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수만 볼 수 있는 특정 매체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면 공정공시 위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시 위반 논란이 일자 금양은 이날 자사주 200만 주를 장내 매도 또는 블록딜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뒤늦게 공시를 했고 처분 목적은 해외 자원개발 투자와 부산시 기장군의 2차전지 공장 증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점은 처분 목적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앞서 말씀드린 콩고 민주공화국에 위치한 리튬 강산을 탐사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공시를 자세하게 확인해보면 1차로 95만 달러를 납입했고 이번에 2차로 850만 달러를 납입해야 하는데 85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를 5월 4일 전까지 납입을 하고 나머지 750만 달러를 6월 29일까지 납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부산시 기장군의 2차전지 공장 증설인데 보시다시피 아직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으며 MOU 체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차전지 공장이 생긴다면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일자리 창출 등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처럼 공정공시를 위반했다고는 하나 그 사용처를 보면 앞으로 금양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나중을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도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듯이 기업 또한 기업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주가도 더 오르겠죠. 하지만 현재 주가는 단지 2차전지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이르게 선반영이 됐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현재는 고평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금양 주주님들께서 아셔야 하는 것이 금양의 호재라고 하는 이 콩고 리튬 강산의 경우 아쉽지만 지금 당장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리튬 탐사의 경우 최소 5년은 걸리고 광산 자체의 수익성이 높더라도 정치와 사회 문제, 물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채굴을 해서 영업이익으로 찍히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때까진 넉넉 잡아 10년은 잡고 보셔야 합니다. 과거 몽골의 자원개발 업체가 수익성을 보고 광산을 탐방했었는데 기차는커녕 트럭도 드나들기 어려운 도로 환경에 광산이 있다 보니 물류비가 치솟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콩고의 경우도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는데 한국처럼 쉬운 환경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오래 두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해외 사업의 경우 예상 밖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호재만을 너무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금양의 악재로 불리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MSCI에 편입된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HMM의 사례를 보면 2021년 5월에 지수 편입과 동시에 신고가를 경신해 주었지만 일시적으로 상승을 보여준 뒤로는 현재 반토막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MSCI 지수 편입이 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는 있으나 평생 주가를 방어해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편입이 불발이 됐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금양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는 이미 다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카톡방 내에 있는 주주님들은 지금 잠깐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는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금양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거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46-3176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링크를 통해서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양이 현재는 고평가가 맞지만 결국 공장 부지가 설립되어 잘 돌아가고 콩고 리튬 강산 투자건으로 성공적으로 수익을 올리게 되어 영업이익으로 실현이 된다고 하면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2차전지가 현재는 너무 근거 없이 2차전지 붐에 의해 급상승을 하며 과하게 선반영이 됐지만 결국은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이렇게 2차전지 붐에 선반영된 종목도 있지만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도 아직 많은데요.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와 함께 종목도 함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